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피해자들이여 용서는 언제 해야 하는가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여러 가지로 갈등을 보입니다. 그중 하나는 외도 행위자를 용서하는 것도 빠지지 않죠. 외도 행위자 입장에서는 빨리 용서받고 외도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도와 직면한 부부 사이에는 용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며 갈등을 이어갑니다. 이에 오늘은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용서를 다루어 봅니다. 1. 외도 행위자를 위한 용서를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도 행위자의 진심과 진정이 담긴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는 5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외도에 대한 인정. 둘째, 외도에 대한 사과. 셋째, 외도에 대한 성찰. 넷째, 외도에 대한 책임. 그리고 마지막 5째, 외도 피해자 돕기입니다. 외도에 대한 인정은 성적 외도인 경우 쉽게 이루어지지만 정서적 외도일 경우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성적 외도냐 정서적 외도냐를 떠나서 외도에 대한 인정을 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도에 대한 판단은 외도 피해자의 몫이기에 외도 행위자가 스스로 외도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용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에 부탁드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없길 바랍니다. 외도에 대한 사과는 진심과 진정이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사과 후 이미 사과를 했다고 역정을 내거나 언제까지 사과해야 하느냐고 화를 내는 외도 행위자가 있는데요. 이는 사과하는 사람으로서 태도의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사과를 했으면 역정이나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사과에 적합한 언행일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에 대한 진심과 진정에 대한 판단도 외도 피해자의 몫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외도에 대한 성찰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외도 행위자 상담 치료를 권하는 것이죠. 외도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부부 요인을 비롯하여 원가적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을 경우 외도는 재발하죠. 따라서 이 부분은 외도 행위자 상담 치료를 통해 성찰을 배우고 익히며 성찰을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은 금전적 책임이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관계적 책임입니다. 이 책임의 최고봉은 외도 재발을 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말로만 다시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든지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냐며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없는 표현은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외도 피해자 돕기에는 외도 피해자의 고통 완화를 위한 도움이 해당됩니다. 이를 위해 외도 피해자의 상담 치료를 돕는 것은 물론이요, 경제적 지원과 외도 행위자 상담 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들을 갖추어야 용서에 대한 기본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2. 용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외도 피해자를 살펴보죠. 외도 피해자는 상담 치료와 고통 완화가 어느 정도 된 후 용서를 할까 말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용서를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를 먼저 해주면 외도 행위자가 변화하겠지라는 유아기적 희망 고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용서인데요. 문제는 외도로 인한 고통이 예약 없이 찾아올 경우 했던 용서를 취소하면서 외도 행위자의 공격과 비난을 받는 것이죠. 어제는 용서한다고 해놓고 또 왜 이러는데와 같은 공격과 비난을 외도 행위자로부터 받는 외도 피해자를 보면 쉽게 용서하고 난 후 그 후폭풍과 부작용을 맛보는 것이죠. 용서는 외도로 인한 고통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용서 후 화나 분노 등이 통제가 될 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중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빠른 용서를 하고
후회를 하거나 분노하는 등 부작용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외도 행위자가 용서를 위한 전제 조건을 갖추어도 외도 피해자의 고통이 완화되지 않았을 경우 용서는 뒤로 미뤄두고 치료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사과를 하지 않는 외도 행위자도 문제이지만 용서를 종용하는 외도 행위자도 있다고 자주 듣습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서 외도 행위자는 용서를 위한 전제 조건 채우기에 집중하고 외도 피해자는 치료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용서와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외도 행위자의 사과는 의무이지만 외도 피해자의 용서는 의무가 아닌 권리라는 것이죠.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의 사과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외도 피해자의 용서는 권리이자 선택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외도 피해자들 중에는 사과를 했으니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숙한 선택과 결정을 할 경우 그로 인한 후유증과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외도의 재발입니다. 쉽게 용서한 외도 행위는 외도 행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 외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구나 같은 잘못된 신념과 관점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과와 용서는 맞바꾸는 조건이 아닙니다. 사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용서는 앞에 말한 조건 더하기 외도 행위자의 언행일치 그리고 삶의 변화 등이 담보가 되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명시적으로 할 것이냐 암묵적으로 할 것이냐는 외도 피해자의 권리이자 선택이며 판단입니다. 강요된 용서, 찜찜한 용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의한 용서, 감정적 용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용서 등은 용서 후 후회, 좌절감, 그리고 무기력을 맛봅니다. 사과는 진심과 진정이 필요하듯이 용서에는 이성이 필요합니다. 냉정한 판단과 함께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 후 후회, 감정 폭발과 행동 조절 실패 등이 반복한다면 그리고 용서를 취소한다면 이는 용서를 성급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오류가 외도와 직면한 부부 사이에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부부의 용서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